다음서부터는 생산자론을 배우겠는데 여태까지는 소비자론을 배웠었죠. 소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즉 이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배워가면서 그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생산하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왜 물건을 만들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소비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물건을 만드는 이유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 물건 만드는 거예요.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는데 이윤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윤이라는 것은 조금도 아니고 좀 많이 좀 돈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자들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데 이윤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것은 매출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매출을 딱 구할 텐데 거기에 코스트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이윤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그래요. 그 극대화한다는 것은 돈을 최고로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욕심도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생산자론입니다. 생산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목표가 이윤 극대화예요. 그런데 이거 이윤을 극대화 이렇게 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매출을 많이 올리거나 비용을 이렇게 적게 들이거나 그러면 이윤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인데 이 가격은 누가 결정하냐? 생산자가 만드는 사람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을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핸드폰을 만드는데 요거 내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보통 시중에서는 한 100만 원 팔리는데 내가 공을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이건 아까워요. 그래서 가격을 이 핸드폰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했다면 안 팔리겠지요. 그죠? 비싸니까. 누가 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라고 정해놓으면 그 가격이 1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그건 창고에 놔둘 거예요. 그죠? 창고에 놔뒀다 한참 놔두면 나중에 한 5년이나 한 10년 지나가서는 그건 이제 갖다 버려야지요. 뭐. 그죠? 결국은 돈을 하나도 못 벌게 돼요. 즉, 그 생산자가 이게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 가격이 1000만 원이 되냐면 1000만 원이 안 되죠. 그래서 가격은 생산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협상을 해 가지고 가격이 얼마예요 하고 그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지. 가격은 그냥 생산자가 이건 1000만 원 하고 표딱지만 딱 붙여 놓으면 그게 가격이 1000만 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자론에서는 이윤을 극대화를 하는데 이 가격을 높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글쎄 가격을 높게 받았으면 좋겠지만 가격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를 높게 받는다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격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자에서는 이 가격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니까 이건 주어진 것으로 간주를 하죠. 어떻게 주어진 것으로 하냐면 핸드폰 만들면 대충 팔릴 거야. 대충 팔릴 거니까 그럼 그 가격이 얼마 될 것이냐. 그럼 뭐 100만 원 남짓하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뭐 한 120만 원에 팔릴 거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 한 80만 원에 팔릴 거고 뭐 대충 해서 뭐 한 100만 원 남짓 거기서 왔다 갔다 팔릴 거야 라고 가격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나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가격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상식적인 그로 뭐 적게 준다든가 많이 준 거라 그러지는 않겠지 하고 나서 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간주를 해놓고 이윤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윤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산을 많이 하고 비용은 가장 적게 들이고 그러면 이윤이 가장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어떤 형태로 하냐면 생산량을 많이 하고 비용은 가장 적게 들이는 그런 방법. 즉 뭐냐면 생산량 극대화죠. 생산량 극대화라는 것은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선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생산자로서는 생산량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즉 비용은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면 이윤이 극대화돼요. 그죠? 생산량 극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윤 극대화를 노리는 그런 방법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자로서는 어떻게 하면 생산량 극대화, 비용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가장 많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윤이 극대화 되겠지 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구사를 할 겁니다. 생산량 극대화를 하는 방법을 생산자로서 이 답을 찾아낼 거예요. 자,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면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많이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문제냐면 생산을 많이 하고 비용을 적게 들인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재료하면 재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커피 이런 걸 만든다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만들면 그럼 이 재료가 많이 원재료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재료 비용이거든요. 재료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많이 들어가면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하면 비용도 따라서 많아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올라가고 비용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거 올라가면 이거 같이 올라가요. 재료비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재료비를 이렇게 낮추면 그럼 생산은 적어져요. 방향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데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야 뭐 그냥 간단하게 좋은데 이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게 생산이 많아지면 그럼 비용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용도 따라서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냐면 말이에요. 돈을 많이 어떻게 버냐고요. 그래요. 역시 돈 벌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 중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는 되는 방법은 거의 없으니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럼 돈을 가장 많이 하면 버는 방법은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생산을 이만큼 했는데 비용은 같은 방향으로 돼 조금만 증가하면 요 차액이 이익이겠지요. 그죠? 그 차액을 많이 나도록 할 때 그만큼 생산하면 그럼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이윤을 가장 많이 낳게 하는 생산량을 많이 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답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방법은 없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간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 차액이 가장 많이 나도록 그렇게 하면 이윤이 가장 많아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생산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고 비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을 파악해야 돼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생산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생산은 굉장히 자동차로 얘기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처음에 생산하면 생산은
처음에는 뭐 한 시속 한 100km 정도를 달리죠. 근데 이게 점점 속도가 점점 줄어요. 처음엔 100km 다니는데 1시간 지나면 100km 다니는 게 아니라 한 80km 다니고요. 다음엔 달리면요. 한 60km 다니고 30km 다니고 20km 다니고 이렇게 속도가 점점 떨어지게 생산을 한다고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비용은요. 비용은 그 반대예요. 비용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속도가 작아요. 한 20km였다가 1시간 지나면요. 한 40km 되고 다음엔 80km 되고 120km, 200km 막 이런 형태로 쫙 늘어난다고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만약 100km 달리고 이게 만약에 20km 달린다 하면 처음에 시작하죠. 시작하면 처음에는 쫙 1시간 지나면 이건 100km가 있고 이거는 20km가 있죠. 그 차액은 80km만큼 생길 거예요. 그죠? 그게 이익이란 말이에요. 1시간 더 지나면요. 1시간 더 지나면 이 사람은 100km에서 100km 가는 게 아니라 100km에서 1시간 더 지나면 속도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80km로 80km를 해가지고 180km를 2시간 후에는 180km로 가 있어요. 얘는요. 얘는 처음에 20km 갔다 다음에 50km 속도가 나거든요. 그러면 70km의 그 속도를 막 2시간에 70km까지 가 있다고요. 그다음 한 3시간 지나잖아요. 3시간 지나면 이 사람은 한 100원 생산량은 한 150km 정도 가 있는데 이 3시간 지나면 이 비용은요. 속도가 더 빨라져 가지고요. 이거 한 140km 이만큼 가 있다고요. 4시간, 5시간 지나면요. 이건 폭발적으로 막 굉장히 속도가 내가지고요. 다음 이 사람은 비용은 말이죠. 한 500km가 있는데 여기는 생산은 말이죠. 한 300km 갖고 나면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적자가 나버리죠. 너무 많이 생산하면 적자가 나버린다고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딱 하면 이 속도가 쭉 있을 텐데 속도가 갔을 때 이 차액이 가장 많이 나는 여기서 생산을 딱 멈추면 비용은 가장 적게 들여서 생산을 가장 많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윤이 가장 많이 남도록 해야지. 그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그게 돈 버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비결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이 생산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생산이라는 게 뭐고 생산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거 게으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데 점점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비용이라는 건 뭘 보고 비용이라 그러냐. 아까 재료비 이런 것이 비용이에요. 비용은 처음에는 조금 들어가는 거 하다가 이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말이죠. 점점한 말이죠. 폭발적으로 막 늘어난다고요. 비용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런 성격을 파악을 해놓고 나서 두 개를 딱 접목시켜놔서 그 성질에 맞춰서 차익이 가장 큰 것을 골라낼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자론에서는 말이죠. 뭘 파악해야 되냐면 챕터가 2개의 챕터로 뚝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첫째 뭐냐면 생산에 관한 이론, 그러니까 생산에 관한 것을 나와요. 생산이라는 게 뭐고 생산이라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가다 보면 참 게을러요. 점점 속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걸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챕터에서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갖다가 파악을 해요. 비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아주 스마트하게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아주 가볍죠. 근데 나중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라는 것을 파악을 할 거예요. 비용 분석을 해버리면. 그래서 생산과 비용이란 측면, 그리고 생산과 비용을 동시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윤을 가장 많이 낼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답을 다 구할 거예요. 그 챕터가 이렇게 2가지로 생산과 비용에 대해서 쭉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소비자 이론에 비하면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변수가 하나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챕터가 2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생산자론에는 책에 보면 생산자론 해놓고 1. 생산이란 무엇인가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용이라는 게 무엇이고 비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게 돼요. 좀 복잡하지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을 설명을 해가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돈도 많이 벌고자 한다 하면 많이 노력을 해야죠. 복잡해도 우리는 그걸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생산자로는 이렇게 챕터가 둘로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산이 나오니까 그럼 제일 먼저 이 생산이라는 어떤 무엇이며 생산이라는 게 무엇이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먼저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서는요. 자, 생산이라는 게 뭐냐? 뭐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영어로 production이라고 그래요. 프로덕트 만드는 거에 명사형이죠. 이런 것을 생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프로덕션이 생산이에요. 예. 그럼 번역해 놓은 거죠. 생산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생산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보고 생산이라는 거냐? 만드는 거죠. 근데 만드는 게 생산이냐? 그럼 만드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애매모호해요. 그죠?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생산이라는 게 도대체 뭘 보고 생산이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것을 좀 정의해 가면서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할 거니까 근데 뭐 보고 생산이라고 그래요? 라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럼 만드는 게 뭐예요? 생산하는 거. 생산하는 게 뭐예요? 만드는 거. 아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정의를 분명히 먼저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라는 게 뭐냐? 생산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면 한 줄로 딱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생산 요소를 원재료 같은 거죠. 생산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고 또 가공해가지고 가공한 다음에 어떤 물건이나 그러니까 제어하나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보이지 않는 상품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생산이라고 해요. 간략하게 정의를 했는데 생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 생산 요소라는 게 뭔지 얘기를 안 했고 말이죠. 배합 가공이라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럼 이건 재화 서비스, 그건 뭐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해를 좀 들어야겠어요. 그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자동차 생산 공장을 갔습니다. 저 아산의 현대 자동차 회사를 거기 갔습니다. 생산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아산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에 딱 가면요, 그 앞에 회사 그 앞에 운동장에 쫙 가보면 자동차들이 생산돼 가지고 쫙 있어요. 저는 거기에 딱 보니까 빨간 차가 마음에 들어요. 빨간 차 이름이 보니까 아반떼예요. 근데 새 차니까 요새는 하이브리드 차가 그 전기로 가는 차가 이게 아주 비싸면서 아주 마음에 쏙 들거든요. 모양도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하얀 것도 있는데 빨간 거를 딱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 빨간 거를 몇 대가 생산되었나 하고 딱 세어보니까 100대가 생산됐어요. 자, 근데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빨간 거 100대를 생산했는데 이 생산을 어떻게 해야 생산이 되는가? 그걸 좀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비밀이 뭐냐면 이걸 찾으려고 지금 아반떼라는 생산량 이게 100대예요. 지금 100대를 지금 생산했는데 이거 아반떼예요. 그 하이브리드 그 빨간 거 레드 이거 100대가 지금 생산되어 있다고요. 자, 이거 어떻게 생산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좀 알면 생산 공정을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거구나. 생산의 정의를 알 것 같아요. 그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알아요. 그 공장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와서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딱 내 눈으로 딱 보면
아, 이건 자동차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특히 아반떼는 하이브리드는 그중에 빨간 차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와보면.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봐요. 가보면 그 회사 공장 안으로 뭐 수많은 부품들이 막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생산 요소예요. 그 막 들어가는 것이요. 나중에 저녁 때 되면 탁 튀어나오는 것은 자동차가 나올 거예요. 그럼 생산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생산되기 나오기 전에 앞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뭐가 투입되는 것이 바로 생산 요소라고요. 그 아침에 가보면 사람들이 막 출근해요. 그죠? 그 이 사람들이 바로 생산 요소라고요. 사람들이 뭐 조립하려면 이 사람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생산 요소예요. 그 사람 중에 여러 사람도 있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자가용 타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 저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저기 저 뒤에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 아, 저 사람은 부장님이고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경영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 경영자. 그 사람도 사람이고요. 저기 뭐 자전거 타고 오고 막 이렇게 그냥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근로자들이죠. 그죠? 그래, 경영자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뭐 기술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출근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데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지리의 사람들이 경영, 뭐 기술자, 그다음 또 뭐 무슨 뭐 근로자, 뭐 그것도 식당 아줌마, 청소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이 사람들이 다 생산하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각종 부품 원자재들이 쫙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 요소예요.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원재료죠. 그죠? 원자재, 그리고 뭐 부품, 각종 부품,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요소란 말이에요. 이것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거기 가보면, 토지 위에 건물도 있고요. 이건 공장이고, 이건 사무실이고, 이런 토지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뭐 빌딩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생산하는 데 필요하죠. 길거리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생산 요소들이라고요. 또 이런 것만 또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가보면 각종 기계 장치들이 그 안에 보면 많아요. 그죠? 로봇도 있고 말이죠. 기계 장치도 있고요. 그래요. 기계 장비, 그다음 뭐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요소라고요.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더 많은 것도 있죠. 전기, 가스, 뭐 이런 설비, 그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설비들이 다 생산하는데 다 필요하대요. 그죠? 이거 다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것만 있겠어요? 수도 없이 많겠지요. 그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쫙, 이것들이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라고요. 그런 것을 생산 요소라고 하죠. 자,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죠? 생산 요소란 사람, 경영자, 기술자 뭐 이런 거고, 원자재, 부품, 뭐 공장, 사무실, 기계장치, 전기가스, 뭐 그다음 또 뭐 볼트, 너트, 뭐 그다음 뭐 청소기기, 뭐 별거 다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요소단 말이에요. 이 생산 요소를 이제 적절히 배합 가공할 거예요. 그러면 생산이 된다 그래요. 이런 것이 생산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생산 요소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좀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사람을 구할 때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게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생산 요소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그냥 딱 한 두 가지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하는 방법 없겠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사람과 사람 아닌 걸로 둘로 구분을 합니다. 생산 요소를. 사람하고 사람 아닌 거.
그러면 두 가지로 되는 거죠, 뭐. 그죠? 사람을, 한자로 인적 자원이라 그래요. 휴먼 리소스죠. 그럼 사람 아닌 자원은 뭐라 하냐? 사람 아닌 자원. 그 6자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약간 좀 무식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물적 자원이라 그래요. 물론 인적 자원 그대로 쓰기도 해요. 경영학에서는 뭐 그래도 휴먼 리소스 해가지고 많이 쓰기는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용어를 더 간단하게 딱 줄여서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적 자원을 뭐라 그러냐면 노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노동을 영어가 뭐냐면 레이버 그런 뜻이거든요. 레이버의 약자인 L로 써요. 그 물적 자원은요. 물적 자원은 뭐냐면 이거 뭐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본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본에 대한 약자, 캐피탈의 약자 K로 써요. 교수님 틀렸다. 캐피탈은 C인데. 나도 알아요, C. 안 돼. 왜 K를 썼냐? 제가 틀린 게 아니라 K는 라틴어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캐피탈은 미국 사람들은 캐피탈 이렇게 쓰지만 저 에스파니아 사람이나 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은 카피탈 그래요. K로 쓴다고. 그래. 아무튼 이거는 자본의 약자예요. 자본의 약자의 기호로 쓰는 거예요. 캐피탈의 약자로 K로 쓰고. 그럼 생산 요소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생산 요소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 아닌 거죠. 그죠? 이게 다 생산 요소라고요. 생산 요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럼 노동과 자본, 사람과 사람 아닌 거로 나눈단 말이에요. 노동과 자본이죠. 그게 생산이에요. 이 노동과 자본, 이건 생산 요소로 부품을 사용하는 것들이죠. 원재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람 이거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 노동과 자본 이거는 말이죠. 사람과 사람 아닌 자본은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이거 사용하면 생산 요소 사용하면 그 대가, 그 값을 돈을 반드시 줘야 돼요. 사람을 사용하죠. 사람을 사용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임금이에요. 월급, 연봉 이걸 다 줄여서 임금이라 그래요. 임금, W 이렇게 표시하죠. 사람을 사용하면 공짜가 아니라서 이 임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노동하고 이렇게 임금을 이렇게 곱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명 채용했습니다. 임금을 한 달에 3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10명에 3천만 원 줬으니까 그러면 300만 원 줬으니까 3천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뭐냐면 인건비예요. 그죠? 인건비가 뭐냐면 인건비용이라고요. 돈으로 계산하면요. 나중에 여기 비용 나올 텐데 이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 비용 중에는. 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산 요소를 사용하고 나는데 생산 요소의 노동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있고요. 자본은요. 자본은 여기 이자라고 표현해요. R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자본과 그다음 자본량과 이자를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뭐냐면 이건 자본 가격 또는 이자라고 하죠. 이건 자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건비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물건비라고 하죠. 이런 것을 물건비라고 그래요. 물건을 샀으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본이 만약에 1억 원이 만약에 한 단위라고 하죠. 지금 10단위 사용했어요. 10억 원어치를 사였죠. 10단위를 사용했는데 한 단위 이렇게 사용하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썼다 이렇게 하면 뭐 이율로 나오겠죠. 그래서 한 100만 원씩, 한 10만 원씩 들어갔어요.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본 10단위, 즉 10억 원이죠. 그죠? 1억당 그 1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100 하면 1000만 원이 나오죠.
천만 원이 뭐냐면 물건 비용이에요. 자본을 사용한 자본 비용이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면 생산 요소를 쓰면 거기에 대한 가격이 따라붙는데 다 가격을 곱해가지고 둘로 다 합해진 것이 하나는 인건비고 하나는 물건비인데 이게 뭐냐면 비용이라고요. 이게 나중에 여기 비용에 보면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나중에 비용, 이것을 비용 함수라 그래요. 비용은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려면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 재료비를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죠. 이걸 많이 사용하면 물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비용은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은 없지요. 생산하는 것을 증가하면 비용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간다고요. 같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비용은 이런 형태로 체크가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비용은 나중에 비용 시간에서 좀 자세히 보고요. 하여튼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라고요. 이건 공짜가 아니라고요. 생산 요소를 지금 생산 요소 사람과 사람 아닌 거, 즉 다른 얘기를 하면 사람, 뭐 원자재 부품 공장 이런 거 이거 몽땅 이걸 줄여서 그냥 노동과 자본 생산 요소지요. 생산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고 가공하면 물건이 만들어진다고요. 어떻게 배합하느냐? 자동차 하나 만들려고요. 배합을 이렇게 합니다. 자, 자동차 하나 있을 때는 혼자는 못 만드니까 만약에 3명이 만약에 달려든다. 그렇게 하면 3명이 달려들겠죠. 사람은 3명,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단순히 3명이 딱 투입이 돼요. 그죠? 그렇게 배합한다고요. 자동차를 만들 때는 재료는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운전대는 한 개만 만들죠. 그죠? 그리고 엔진도 한 개만 딱 만들어요. 그런데 그건 한 대당 한 개만 만들죠. 근데 바퀴는 4개 만들어요. 사람도 보면 손발 이런 것 같이 4개죠. 그래서 바퀴는 사람 단위 한 대 4개라는 만큼 배합을 해요. 4개를 하죠. 근데 자동차 만들 때는 4개만 하지 않고요. 하나 서비스로 하나 줘요. 저기 뒤 트렁크에다가 바퀴 하나 딱 더 예비 타이어를 하나 넣어줍니다. 5개 들어가죠. 사람은 말이죠. 손발 이렇게 4개만 딱 주는데 자동차는 4개만 주는 게 아니라 혹시 다리 부러지면 타이어가 빵꾸 나면 그거 바꿔 끼세요 하고 서비스로 하나 딱 더 넣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몇 개 배합을 하냐면 4개에다가 서비스로 1개 더 준단 말이에요. 5개 배합을 하죠. 그리고 얘는 자동차를 배합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 눈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얘는 자동차는요 눈을 2개 만들어줘요. 사람과 같이 앞에다가 딱 가지고 그 헤드라이트에 딱 만들어주죠. 근데 사람은 눈은 딱 2개인데 자동차는 눈을 앞에만 2개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요 히프에도 1개씩 탁탁 달아줘요. 브레이크 밟으면 딱 하느라고. 그래서 눈은 2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2개, 뒤에 2개. 위치는 히프 위치에, 하나는 이 머리 위치에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달아줘요. 그죠? 4개 달아주잖아요. 그죠? 운전대는 1개만 달아줘요. 1개만 달아주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면 왼쪽에다 달아주죠. 우리나라는 왼쪽에 달아주는데, 영국이나 일본은 말이죠. 오른쪽에다 달아줘요. 왜요? 걔는 오른손잡이인가 보죠? 왜 그냥, 영국이나 일본은 말이죠. 운전대가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어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게 뭐 신기해봐요. 실제로 정말이요. 가봐요. 올 여름방학 때 한번 가는 거야. 그냥. 저 유럽 여행 해야겠습니다. 특히 유럽 여행은 네가 왜 해? 등록금도 비싼데. 그러니까 특히 영국을 가봐야 돼요. 왜? 자동차 운전대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거 확인해가지고
교수님이 그거 해가지고 레포트 써가지고 와가지고 점수 내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유럽 여행을 꼭 이번 여름방학 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럼 아버님이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줘요. 그럼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도 저 하나 하면 말이죠. 그러면 단식 투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식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데 그 비용도 안 주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나를 공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단식 투쟁을 딱 하면 돼요. 그냥 단식 투쟁을 어떻게 하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침대에다가 빵은 숨겨둬요. 그건 먹어야지. 그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가라 하면 안 먹어요. 문 콕 걸어 잠그고 말이야. 문 열어 갈까? 못 열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한 서너 끼 정도 딱 안 먹으면 말이죠. 얘가 이러다가 죽지라고 생각된다고요. 그러면 또 팔팔하지만 그래서 비실비실한 척 하는 거예요. 정신이 어디 갔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난 지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도 맞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부모님이요? 야, 인간적으로 참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이거 뭐 국내 여행으로 때우면 안 되겠냐? 국내는 다 자동차가 왼쪽으로 있잖아요. 오른쪽 있는 걸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럼 영국 가지 말고 일본으로 가면 좀 돈이 쌀 텐데 돈이 좀 그러니까 일본이라도 좀 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너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러지는 않아요. 왜? 여태까지 이 대학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간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과외비를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까지 여행 간다고 말이죠. 그게 뭐 1,000만 원이 들어가서 2,000만 원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래봐야 뭐 한 300만 원 주고 뭐 어머니가 또 별도로 또 한 돈 100만 원 주면은 뭐 다 갔다 오는 건데 그럼 한 보름 동안 이제 쫙 호텔로 해가지고 쫙 구경하고 올 텐데 그죠? 아마 한 2, 300 갖고 머리에 째째하게 말이지. 아니 목돈이 없잖아. 카드도 돼요. 할부로.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시면 좀 카드로 주세요. 다음 달에 청구되면 어떻게 해? 그거 안 청구되게 12월 할부로 해가지고 내가 딱 처리해 드릴 테니까 하면 여행사에다 하면 딱 12개월 할부로 쫙 해가지고 아주 저렴해요. 240만 한 달에 20만 원이면 해결돼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쓴다는데 20만 원이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죠? 우린 과외 공부도 그런 거 비싼 거 많이 했는데 그죠? 요새 유치원도 말이죠. 얼마나 한데 우린 내가 걔네들보다 뭐 못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못 해준다. 아니에요. 해줄 여력이 있으면 다 해주지요. 자꾸 떼쓰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못 해준다. 그러면 다 주능신용을 하라고요. 난 몰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진짜 막 살 거야. 뭐 이렇게 가지고 교육도 못 받는 거 말이지. 그러면 다 나오게 된다고요. 돈이 없다. 할부 된다니까. 대학 등록금이 얼마간데 그거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가는 건데 말이지 뭐.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그것도 거짓말이고. 정 없으면 뭐 아까 카드 할부도 되고 융자도 돼요. 융자도. 그죠? 그래가지고 청 저거 하면 내가 다음 학기서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건데 장학금 받는 걸 미리 그냥 딱 해주던지. 안 그러면 그게 정 아까웠다면 요다음에 내가 한 10년 후에 시집장가를 갈 텐데 갈 돈 그때 줄 돈을 갖다가 좀 미리 조금 땡겨 좀 달래는데 그럼 뭐가 그렇게 저거 해요. 그죠? 그래서 올 여름에는 한번 가야 돼요. 그죠? 영국으로. 유럽으로. 유럽은 한 번씩 진짜 교육적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 때 아니면 못 가요. 그리고 가면 보고 느끼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가서 뭐, 아, 콜로세움이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거 사진으로 다 봐도 돼. 가보면 별 볼일 없어요. 그런 거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난 여기 갔다 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듣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다 교육이에요. 산교육이고요. 거기 가면 애국심이 저절로 생겨요. 역시 우리나라가 이래야 되고, 거기 가서 보면, 야, 내가 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냥 스스로 느끼고 와요. 왜? 밥 먹으려면, 얼마요? 그러면, 그거 말을 해야 뭐 하지. 안 굶으려면 부지런히 해야 돼. 하다 보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학습 의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보고 듣는 게 많단 말이에요.